한글을 가르치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한 4살, 5살 막 이렇게 돼서 옆에 있는 친구가 한다고 해서 처음에 아직 그 준비가 안 되었을 때 벌써 이제 학습지부터 들이밀면은 하기 싫어요. 기역, 가지 이렇게 쓰는 거 누가 재밌어요? 그거 조급한 마음 알아요. 예, 우리 아이 뒤처지지 않았으면 좋겠고 어디 가서 당당하게 잘했으면 좋겠고 근데 4, 7세 시기에는 이른 학습으로 글자 하나 더 익히는 것보다 학습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이 쌓이지 않는 것 그게 더 중요하거든요. 가르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단지 그 시작이 부모의 조급함은 아니었으면 좋겠고 그 방법이 학습지는 아니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저는 21년차 초등교사이고요. 아이를 키우고 있는 엄마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몰입육아의 저자로 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신지윤입니다. 근데 초등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다 보니까 아이들 문해력이 점점 부족하다는 생각이 많이 들기는 해요. 예전에 비해서 떠듬떠듬 읽는 학생이 많아졌어요. 그리고 읽고도 무슨 뜻인지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고요. 이 문해력이 뒷받침되어 있지 않으면 국어뿐만 아니라 다른 과목에서도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교과서를 읽고 이해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문제를 풀고 자기의 생각을 얹고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교사로서 학생을 가르치다 보니 무엇보다 내 아이 문해력만큼은 토대를 단단하게 해줘야겠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지만 이른 학습을 서두르고 싶지는 않았어요. 대부분의 이른 학습은 부모에 의해서 시작됩니다. 이미 다른 애들은 이거 다 안다, 이미 늦었다 그런 말에 조급해하면서 학습을 시작하죠. 근데 하고 싶지 않은 공부를 억지로 하는 경험은 결국 학습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으로 연결되어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에는 득보다 실이 더 많습니다. 4, 7세 시기에는 이른 학습으로 글자 하나 더 익히는 것보다 학습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이 쌓이지 않는 것, 그게 더 중요하거든요. 그렇다면 아이를 학습으로 이끌어줄 강요하지 않는 부드러운 자극은 무엇일까요? 바로 일상에서 배움을 자연스럽게 연결짓는 거예요. 대화를 통해서요. 아이들 쉴 새 없이 왜 질문하잖아요. 이건 왜 그래요? 이건 왜 그래요? 그런 아이의 질문에서부터 시작해서 아이와 대화를 나누세요. 잘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는 함께 찾아보기도 하고요. 이때 아이가 나름 자기 생각을 말하려고 적절한 표현을 떠올리느라고 머뭇머뭇거리더라도 아이의 말을 가로막으면서 대신 설명하지 마세요. 어떻게든 자기 생각을 끝까지 말할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그 서툰 표현에 자기 생각을 담아서 어떻게든 설명하려고 하다 보면 아이 입장에서는 자기의 생각이 더 명확해지기도 하고요. 때로는 그 안에서 또 다른 호기심이 싹트기도 합니다. 수개념 역시 마찬가지예요. 유아기에는 형식적인 수학 교육이 시작되기 전에 이미 일상의 경험을 통해서 비형식적으로 수학을 경험하게 돼요. 우리 엘리베이터 기다리다 보면 숫자 이렇게 바르게도 세보고 거꾸로도 세보게 되잖아요. 달력을 보다가 수의 배열에 대한 규칙성을 찾기도 하고요. 가게에 가서 먹고 싶은 간식 사려면 자연스럽게 돈 계산할 수밖에 없어요. 사과를 몇 쪽으로 나누어 먹어야 모두 먹을 수 있을까? 아이와 함께 고민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수 개념이 자리 잡을 수밖에 없습니다. 공부하자 하면서 매일 한두 쪽씩 꾸준히 학습지 푸는 거 필요하죠. 하지만 아이가 아직 준비되어 있지 않다면 그리고 하고 싶어 하지 않는다면 학습지보다는 생활 속에서 자연스러운 호기심을 토대로 수 개념을 형성해 나가는 것으로 충분하고요. 수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를 갖도록 하는 것이 더욱 중요합니다. 문해력의 첫걸음 역시 이른 학습이 아닙니다. 대화입니다. 대화를 주고받다 보면 자연스럽게 말하기와 듣기 능력이 향상되잖아요. 구어가 발달하고 난 후에 자연스럽게 읽기와 쓰기 능력으로 이어지는 아이의 발달 특성을 고려해 보았을 때 대화를 통해 말하기와 듣기가 능숙한 아이는 자연스럽게 문해력도 따라오게 되어 있어요. 구어에서 읽기와 쓰기로 이어주는 그 연결고리는 바로 독서입니다. 책 읽어주기의 중요성에 대해 공감하면서 자녀에게 꾸준히 책 읽어주시는 부모님들 참 많으시죠. 저도 그림책을 꾸준히 읽어주었는데요. 그러다 보니 아이가 한글을 통으로 익히기 시작하더라고요. 글에 눈을 뜨면서
아이가 혼자서 책을 읽기도 하고요. 어느 날 저희 아이가 홍길동전을 읽다가 묻더라고요. 엄마, 홍길동 엄마가 종이야? 그림 그리는 종이? 아이의 머릿속에는 과거 신분제도에서의 노비를 뜻하는 종이라는 개념이 없다 보니 자기가 알고 있는 배경 지식과 연관지어서 종이를 떠올렸죠. 홍길동 엄마가 종이라고? 그러면 종이에 그림을 그렸는데 그림 엄마에게서 홍길동이 태어난 건가? 제가 이렇게 물어보니까 아이가 뭔가 이상하다는 걸 느꼈는지 배시시 웃어요. 그리고 무슨 뜻인지를 묻더라고요. 그래서 종이가 아니라 종인데 옛날 아주 먼 옛날에는 신분제도가 있어서 뭐 양반이 있고 중인, 상인 그리고 노비가 있었단다 하면서 이렇게 옛날 이야기 들려주듯이 알려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신분제도로 인해서 불합리했던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가 자연스럽게 나오게 되고요. 아이는 이런 것들을 이해하게 되다 보니 홍길동이라는 캐릭터를 더 잘 이해하게 되고 이야기에 빠져들게 되죠. 거기에서 끝이 아닙니다. 아이는 대화를 통해 과거 신분제도에 대한 배경 지식이 형성되었고요. 신분제도의 불합리한 부분에 대해 대화하며 부모와 가벼운 토론도 했어요. 이렇게 책을 읽으면서 대화를 통해 아이가 계속 생각하도록 자극해 주세요. 함께 읽는 책이 재미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거든요. 아이의 독서에 힘이 실리면서 문해력과 학습 능력은 자연스럽게 따라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그림책으로 읽기의 토대가 만들어지고 나면 아이가 자연스럽게 글자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해요. 근데 아이가 글자에 관심을 보인다고 해서 섣부르게 학습지부터 내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주변 모든 곳에 글자가 있고 다 저마다의 의미가 있는데 학습지에서의 글자는 유의미한 연결이 없어요. 그냥 반복해서 쓰는 지루한 과정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글자는 참 재미없는 것이라는 그런 부정적인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요. 기역, 가지 이렇게 쓰는 거 누가 재밌어요? 그거 어른도 재미없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이 정말 그 살아있는 글로서 생활 속에서 익히도록 해가면서 그게 학습으로 확장이 되면 아이들이 훨씬 더 스트레스 없이 부담감 없이 문해력을 쌓아갈 수 있을 거예요. 그 마트에 갈 때도 무엇을 살지 목록 적어 가시잖아요. 그때도 아이 보고 적어보도록 하세요. 저는 처음에 아이가 글을 모를 때에는 그 마트 전단지에서 자기가 먹고 싶은 것을 오려서 붙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글을 조금 이제 알아가고 그럴 때에는 그 전단지에 있는 것을 보고서 이제 따라 쓰기도 하고요. 제가 이제 알려주면서 같이 쓰기도 하고요. 그러다가 그 이후에 아이가 글자를 익히면서 자기가 이제 스스로 쓰게 되는데요. 아이가 쓴 목록, 마트에 가서도 아이 담당입니다. 쪽지를 가지고 엄마 이거 뭐 사야 돼요? 이거 샀구나. 그 다음에 이거 뭐 사야 돼요? 이렇게 엄마한테 일러주는 거지요. 이렇게 삶 속에 온갖 곳에 글자가 있어요. 가게 간판, 상품명, 도로 표지판 등 그런 글자는 각각의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아이가 공부의 대상으로서가 아니라 의미를 주고받는 의사소통의 도구로서 글자를 익히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가르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단지 그 시작이 부모의 조급함은 아니었으면 좋겠고 그 방법이 학습지는 아니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 조급한 마음 알아요. 예, 우리 아이 뒤처지지 않았으면 좋겠고 어디 가서 막 당당하게 잘했으면 좋겠고 그 다 부모의 마음이고 부모의 사랑이잖아요. 글을 모르는 시기, 그 무언가를 모르는 시기가 결코 이 아이의 인생에 있어서 마이너스가 아니에요. 그 시기에 아이가 창의적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제멋대로 이해해가면서 독창성, 창의력을 발달시키는 분명 어떻게 보면 일생에서 놓칠 수 없는 유일한 시기이기도 하거든요. 글에 눈을 뜨면 그림책 볼 때 그림보다는 글의 시선이 머물러요. 글을 모르는 아이는 아이가 그림을 마음껏 읽으면서 상상력을 키워갈 수 있는 그런 의미 있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유일한 시기를 가치 있게 보내고 있다라는 생각으로 조금 더 마음 편안하게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내가 4살, 5살 때 이 아이를 한글 깨우쳐야지, 구구단 외우게 해야지 라고 이렇게 잡기보다는 요거보다 조금만 더 여유 있게 시간을 주시면 우리 아이들이 분명히 그 자신의 그 능력을 발휘해 가면서 학습에 있어서도 흥미를 보일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